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건간호 책 맨 마지막 챕터인 산업보건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221쪽부터 산업보건이 시작입니다. 자, 먼저 산업보건의 목표 4가지인데요. 중요하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상태를 최고로 증진한다 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업보건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에 있다. 두 번째로는 산업장에서 작업 조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예방하겠다 입니다. 그래서 산업장에서 작업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세 글자로 줄이면 바로 직업병이죠. 그래서 직업병을 예방하겠다가 두 번째 산업보건의 목표이고요. 세 번째로는 근로자들이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겠다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근로자의 생리적, 심리적 적성에 맞는 작업에 일하도록 배치하고 또 작업 능률과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배치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산업보건의 목표입니다. 산업보건의 목표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 두 번째로는 직업병 예방, 세 번째로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네 번째로는요 적성 배치와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산업보건의 1차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이 5가지 건강진단의 목적과 그리고 실시 시기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요.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건강진단 첫 번째로는 일반 건강진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건강진단이고 세 번째로는 배치 전 건강진단, 네 번째로는 수시 건강진단이고 다섯 번째로는 임시 건강진단인데요. 그 각각의 목적은 첫 번째, 일반 건강진단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보면 성인병을 관리하겠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일반 건강진단의 목적이고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되고 사무직 외의 근로자들은 모두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건강진단인데요. 이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또 직업병을 진단할 목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또 제일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또 직업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배치 전 건강진단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유해한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과연 그 작업장의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해서 적성에 맞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 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의해서 직업병이 의심이 될 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수시 건강진단입니다. 이 수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실시한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시 건강진단인데요. 이것은 유해인자에서 직업병이 어떤 소견이 있는 회사가 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명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검사가 임시건강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건강진단 5가지 목적과 실시 시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산업재해와 또 산업피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장 근로자가 업무 도중에 원하지도 않고 또 계획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인명손상이나 그리고 상해가 일어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산업피로인데요.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그리고 신경적인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다. 즉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생체가 나타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산업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피로는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쉬었을 때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산업피로입니다. 산업피로의 결과로는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합니다.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아마 있을 건데요.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 작업 환경을 관리한다는 것, 그것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작업 환경 관리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직업병을 예방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세 번째로는 산업 피로를 억제하고, 네 번째로는 인간의 건강보호가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인간의 건강보호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라고 말을 바꿔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인자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우리 책에 보시면 첫 번째가 대치 혹은요 대체, 그리고 제거, 그리고 밀폐와 관리, 또 유해 물질의 희석과 실내 환기, 이렇게 지금 확인되어 있는데, 이 대치라는 내용과 그리고요 밀폐와 격리라는 부분들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대치는 다른 말로 대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요 제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인자를 덜 유해하거나 또는요 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할 만한 유해 인자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덜 유해하고 다음에 덜 위험한 물질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대치 또는요 또 아예 안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연성 물질, 예를 들어서 이제 불에 잘 타는 물질이죠. 이런 물질은 유리병 대신에 철제통에 저장하는 게 좋고요. 벤젠을 이용한 세척 공정은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요즘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금속이라든가 이걸 세척할 때 많이 쓰는 벤젠 때문에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얻게 된 근로자들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짠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벤젠은 특히나 이런 조율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벤젠을 직접 만지는 수동 공정에서 근로자들이 벤젠을 손대지 않는 자동 이제 공정으로 바꾸어주면 유해 인자를 관리하는 방법 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페인트 작업을 분무식, 그래서 분무라 하면 이렇게 막 확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로 이런 페인트를 흡입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기 흡착식으로 교체를 하면 흡입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해인자 관리에서 대치 혹은요 대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해인자 관리 방법 두 번째로는 밀폐와 격리인데요. 작업자와 그리고 그 유해인자 사이에 장벽을 놓거나 또는요 방호벽을 설거나 아니면 밀폐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를 원격으로 조정해서 그래서 그 유해인자와 작업자 사이에 거리를 떼어놓는 것, 격리하는 것, 이게 바로 밀폐와 격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밀폐와 격리는 바로 원격 조정하고 매칭해서 항상 같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화물질이든 탱크와 탱크 사이에 도랑을 파서 한 개의 인화물질이 혹여 불이 나거나 또는요 폭발한다 하더라도 그 제방 때문에 다른 탱크는 불이 붙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해인자 관리 방법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해 물질의 희석과 그리고 실내 환기인데요. 여기에는 국소 배기와 전체 환기가 있습니다. 국소 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깃집에서 보면 왜 연기 나는 거를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빨아당겨 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배출하는 거,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염원의 근접 아주 가까이에 접해서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국소 배기이고요. 전체 환기는 작업장의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의 농도를 희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창문과 문 모든 것을 열어서 이제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있는 어떤 유해 물질의 농도가 희석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배출하면 국소 배기이고요. 다음에 농도를 희석하면 전체 환기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병이죠. 직업병은 이게 이제 직업병의 특징인데요. 직업병 특징은 시험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특수한 직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직업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성의 경과를 거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수금진으로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얘기할 때 어제 입사했는데 오늘 뭐 병이 생겼다고 직업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성, 오랜 경과를 거치고, 그리고 일반 검진으로는 직업병 검진이 안 됩니다. 반드시 특수검진으로만 판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병의 이 네 가지 특성은 꼭 기억하시고, 그 요즘은 이제 직업병 유해 요인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학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요인, 세 번째로는 생물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직업병이 생기는 요인으로 화학적 요인으로는 분진이라든가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이런 것들이 화학적 요인으로 직업병을 생길 수 있게 하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 요인인데요. 여기에는 이상기온이나 또 이상기압, 조명, 소음, 진동, 광선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도 나왔던 부분도 있을 만큼 물리적 요인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음에 화학적 요인도 꼭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생물적 요인은 말 그대로 생명이 있는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균이나 또 기생충, 알레르기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생물적인 요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정신피로라든가 또 정서불안, 시민성 질병, 이런 것들이 직업병을 일으키는 유해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직업병을 일으키는 원인들과 그 직업병을 일으키는 이제 직업하고 이제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압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뭐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고압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압 상태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 몸속에 있던 질소가 색전을 일으켜서 잠황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황병은 잠수부라든가 또는요
교각을 건설하는 사람, 터널 공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업병이 많이 걸리는 게 자망병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음인데요. 반복된 어떤 소음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귀에 유모세포라든가 또는 이제 콜트기관에서 이제 이 소리를 듣는 데에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직업성 난청이 오는데요. 주로 이제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기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성 난청에 걸릴 위험이 높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동인데요. 이런 진동은 차감기라든가 또는요. 차감기는 바위를 깨는 기계잖아요. 구멍을 뚫는다거나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또는요. 바위를 깨는 사람들이 차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다음에 타이피스트라든가 또 분쇄기공자들이 진동을 온 이제 그죠 그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동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레노 증후군이 오고 그다음에 골관절 장애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건초염과 그리고 골 조직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납, 다른 말로는 연인데요. 이 납은 인쇄공들이 많이 이제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이라 해서 연이 잇몸에 착색이 되는 직업병이 있다거나 또 조혈기능 장애를 해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로서 인해서 발생하는 빈혈이 올 수 있고요. 월경장애나 또 유산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수은입니다. 수은은 농약을 제조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뇌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은에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수은이 중독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나마타 병이 걸리는 거죠. 그 외에도 보행착오가 있다거나 구내염,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 이런 어떤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카드뮴인데요. 카드뮴은 이타이타이 병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 전지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리고 알료를 만드는 사람이 카드뮴에 중독이 될 수 있는데 골연화증이나 그리고요 보행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연화증과 관계된 문제는 우리 이제 세뇨관에서 칼슘이 재흡수가 되지 않아서 칼슘의 어떤 이제 그 배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타이타병 즉 골연화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골절이 잘 일어나는 것도 이타이타병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벤젠인데요. 반도체 회사에서 금속을 세척하는 데에 벤젠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혈 기능 장애에 문제가 생겨서 빈혈이나 또는요 이런 어떤 백혈병 같은 이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원인으로 크롬이 있는데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 제조업자가 직업병으로 올 수 있고 이 크롬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으로는 폐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영상표시 단막이라 해서 VDT 있는데요. 그래서 이 VDT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한쪽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견한 증후군이나 또 정신신경장애 그리고 피부 증상으로 발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DT 같은 경우에는 경견한 증후군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폐증인데요. 진폐증은 폐에 분진 즉 먼지가 침착이 돼서 폐조직에 염증과 그리고 섬유화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폐에 침착이 되는 분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이제 진폐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건 규폐증과 그리고 성면폐증입니다. 규폐증 같은 경우에는 말기에 80%가 결핵을 합병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성면폐증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발생된다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액서선 장애로 인한 직업병으로는 조혈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 백내장이 있거나 또 피부 점막에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액서선을 사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병에서 부적당한 조명입니다. 부적당한 조명 때문에 우리는 안정피로를 느끼고요. 그리고 가성근시, 그리고 안구진탕증을 느끼고 또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직업병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안구진탕증은 부적당한 조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업병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산업보건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산업보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병과 관계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고 다음에 또 이제 이 원인과 그리고 직업병을 연결하는 문제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제 문제들이 막 자주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그저 꼼꼼하게 외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보건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산 간호조무사학원은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